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이 경북 지역 산불 149시간 만에 주불이 꺼졌지만요.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 안동과 의성 지역에서 일부 잔불이 남아 있어서 산림 당국도 막바지 작업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성민혁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남 산청을 제외한 10개 지역 주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일단 큰 불길은 다 잡은 건데요. 경남 산청의 진화율이 99%로 화선 1.9km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사가 40도로 높고 낙엽이 허리 높이까지 쌓여 산불이 오래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구나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잔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안동시는 자정 무렵 주민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서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잔불을 껐습니다. 의성군 일부 지역에서도 야산 곳곳에 연기가 나 헬기 세대와 산불 진화대 등 230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도 늘었습니다. 어젯밤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이번 산불로 희생된 사망자는 현재까지 30명이나 됩니다. 또 집에 가지 못하고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은 6,900명에 이릅니다. 시설물 피해는 주택 3,000채와 농업시설 1,100여 곳 등 모두 4,800곳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 구역은 48,0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80%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민혁 기자가 정리를 해서 쭉 그 산불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죠. 이 남성현 전 산림청장 잠깐 모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오전만 해도 이 잔불이 다시 불어서 헬기가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 잔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거? 다시 잔불이 갑자기 부른 게 아니고요. 예. 항상 주불 진화 선언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곳곳에 낙엽층에 있는 불들, 혹시 바위 틈에 있는 불들, 이런 것들을 지상에서 전문 진화대원들이 하나하나 다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그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연기가 올라오니까 불이 새로 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헬기를 이제 잔불 정리하기 위해서 지상 진화 위주로 가고, 지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헬기로 불투하해서 공중과 지상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화를 해서 완전 진화를 하는 데인데, 이제 경북 지역은 거의 이제 완전 진화 아마 오늘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리산권, 아까 이제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침부터 55대 헬기를 지금 투입해서 99%. 산림청에 의하면 오늘 중으로는 주부를 진화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그는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탐막로만 있고 이렇게 임도가 없어요. 산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산불 진화차가 들어가서 진화대원이 함께 끄고, 근데 이제 낙엽도 국립공원이라기 때문에 지금 보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숲을 안 갖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숲은 많고 낙엽은 쌓이고, 낙엽이 한 1m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사도가 40m고 암박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공중에서 55대 헬기가 마지막으로 물 뿌리고 지상 진화대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아마 이제 주불 진화 거의 지리산도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산청 지역 산불이 지리산으로 옮겨가는 그 산불이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다 지금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는 진화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피해 규모도 역대 지금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산림 피해가 서울 면적의 80%,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고요. 지금까지 아까 쭉 리포트 나왔습니다. 30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사를 입는 등 지금 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재민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재민을 어떻게 잘 보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물 다 도망갈 데가 없다. 여기 난리 났다 지금. 오지마. 와,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지? 할아버지 지켜주세요, 할아버지. 오, 어딨어? 어우씨, 제발 지켜주세요. 네, 할아버지 가야 돼요. 야씨, 큰일 났다. 전부 다 지금 70 후반부터 80대, 90대 노인도 있는데 마을 타는 걸 다 봤거든.
잠을 못 자요. 집이 천지 뭐가 있어야 어딜 가지. 탄이 이제 한 집 타고 나면 또 한 집 타고.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두근두근하고 이래가 죽는가 싶고 말할 것도 없어요. 참 목숨이 살았는 거지. 자, 안타까운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이재민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를 좀 생각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야겠죠. 일단 불이 나가지고 신분증이 없어서 피해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으로 호소하는 이재민들도 많아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재민을 보살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이 이제 본부장이 돼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예. 각 부처가 이제 함께 하는데 부처별로 응급 조치를 하는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주거하고 네네. 이게 밥 먹을 거, 이런 일용할 그런 양식들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니까 시급한 거는 응급 조치하고 부처별로.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항구 조치를 네.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분증 없어서 피해 접수가 어려운 분들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다 전소됐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네. 것들도 정부에서 이렇게 뭐 관계부처가 있죠. 그거 이제 응급 조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산불은요, 숲속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이 도로가 부족해서 소방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고군분투에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화 작업에 녹초가 된 이 소방관들의 모습이 공개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화복도 벗지 못하고 지친 기색에 역력한 채로 지금 땅바닥에 누워서 잠시 쉬는 저 소방관의 모습도 있고요. 6시간 불을 끄고 소방관 모습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참 짠한 모습인데 불을 끄고 소방관 밥상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그릇에 마른 미역국과 김치, 콩자반이죠. 저거만 있고요. 이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불을 끄기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부를 잡는데 소방관들이 헌신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나마 불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불은 이제 공중진화하고 지상진화 두 개 입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중진화대는 이제 산불 진화용 헬기,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들 굉장히 고생하고요. 이게 이제 산불이 나면은 산림내는 산불 진화대원이 주로 투입이 되고 민가 근처 도시 지역 마을 주변은 소방관이 투입되고 정부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군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다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쯤은 저분들이 쉬어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피로도가 지금 쌓이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공중에서 물토하고 나서 지상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산림내 도로, 임도가 없는 곳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차가 들어가서 2km까지 사람이 이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리거든요. 일개 조가 한 10명 내지 20명. 그래서 요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산불 끄기 위한 그 헬기,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차량, 그 다음에 인력의 전문화, 그 다음에 인력 증원, 임도, 숙각구기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이게 이제 그동안에도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범정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후 대책까지 어떻게 다음에 산불을 막을 수 있는지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죠. 이 산불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점검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좀 첨언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체계가 좀 필요한지 이런 종류의 산불이 앞으로 기후 변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큰 산불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제일 추운 게 강풍, 그 다음에 습도, 온도 이 세 개가 지금 맞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초속 한 20m면 거의 태풍급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상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습도는 계속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계속해서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야외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영농 활동한다고 쓰레기 태우고, 그 다음에 영농 폐기물 태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고추 때, 깨 때 이런 가을에 추수했던 거, 고추와 깨,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들깨 때, 그다음에 콩 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파쇄를 해야 되는데 주로 불을 태우세요. 그로 인한 불이 많고 영농한다고 이제 주로 이제 아까도 용접, 그다음에 담뱃불, 성묘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청명한식.
예. 성묘를 가지고 분이 많은데 성묘 가서 불 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술 따라 놓고 이렇게 불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성묘가 끝난 다음에도 그 쓰레기는 다 가지고 집으로 같이 가야지. 거기서 불을 태우면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면 그게 대형 산불로 번진다. 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게 특히 다음 주, 네. 다음 주가 제일 핫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불 껐다고 이게 방심할 게 아니고 온 지금 전국이 화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